일취월장 매일의 작은 발걸음이 만드는 기적.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미련한 짓이라고, 시간 낭비라고, 재능 없는 놈의 헛수고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 청년은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매일 아침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토록 그를 비웃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도 잘 아는 하지만 아무도 그의 진짜 이야기는 모르는 그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인 일취월장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취월장. 날 1. 매일매일을 의미합니다.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달, 월. 한 달 한 달을 뜻합니다. 장차 장, 나아가고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면 날마다 이루고 달마다 나아간다. 작은 발전이 쌓여 큰 성취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럼 일취월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작은 서당에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득신.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을 날린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전 판서를 지냈고 아버지는 홍문관 학사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성균관 대사성이었고 작은아버지는 승정원 승지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과거에 급제했고 대대로 고위 관직을 역임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김득신에게 거는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김득신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는 속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3배는 느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5배는 느렸습니다. 같은 구절을 10번도 넘게 읽어야 겨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서당의 다른 아이들이 한 권을 뚝딱 읽어치우는 동안 김득신은 겨우 서너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서당 훈장은 처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김득신을 지도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이니 조금 느릴 뿐 곧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김득신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아니, 다른 아이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기만 했습니다. 훈장은 결국 한숨을 쉬며 아버지를 불러 조용히 전했습니다. 아드님은 학문에 소질이 없어 보이니 다른 길을 찾아보라는 뼈아픈 조언이었습니다. 차라리 무예를 배우거나 상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농사라도 짓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서재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을 들어 올리다가 술을 쏟았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학문의 맥이 자신의 아들 대에서 끊어지는 것인가? 집안의 자랑이 집안의 수치가 되는 것인가? 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싯을 적시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똑똑해 보이던 아들이었습니다. 눈빛이 영특했고 웃음소리가 맑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펼치는 순간 그 총명함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득신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한숨 소리, 부모님의 침묵, 친척들의 수근거림. 모두가 그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명절날 친척들이 모이면 분위기는 더욱 냉랭했습니다. 큰아버지는 김득신을 불러 시험 삼아 문제를 냈습니다. 간단한 사서삼경의 구절이었습니다. 김득신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큰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아예 김득신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촌 형들은 뒤에서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명문가의 수치, 대를 이을 수 없는 아이, 제목이 못 되는 나무, 쓸모없는 후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화살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김득신은 밤마다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소리라도 내면 부모님이 더 슬퍼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득신은 마당의 우물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득신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자신은 똑똑하지 않다. 빠르지도 않다. 재능도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는 있다. 멈추지 않을 수는 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는 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김득신은 눈을 떴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촛불을 켜고 어제 읽었던 책을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 단 한 페이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번을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20번을 읽었습니다.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번을 읽었습니다. 문장의 의미가 선명해졌습니다. 40번을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그는 그 한 페이지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 김득신은 어김없이 일어나 촛불을 켰습니다. 한 페이지씩, 한 구절씩, 한 글자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몸이 아픈 날도 그는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김득신은 열이 났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렸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지어주며 푹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김득신은 역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켰습니다.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지만 그는 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당 훈장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력은 가상하나 재능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득신이 한 달 동안 읽은 분량은 다른 학생들이 사흘 만에 읽는 분량이었습니다. 진도는 여전히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여전히 그를 뒤처진 아이로 여겼습니다. 득신이는 아직도 자신들이 석 달 전에 읽은 책을 읽고 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이들은 김득신을 놀렸습니다. 거북이, 달팽이, 느림보. 그런 별명들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김득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이 오면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 번 읽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한 뒤에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는 읽은 모든 내용을 공책에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의문점을 적고 답을 찾아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정리하고
책도 정리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당에서 치러진 시험에서 김득신은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꼴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훈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다는 감탄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답안지를 유심히 살펴보니 김득신의 답은 다른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암기한 내용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김득신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다만 이제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데 30번이 아니라 20번만 읽어도 충분했습니다. 어떤 날은 15번만 읽어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김득신은 반에서 중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를 놀리던 친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북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달팽이가 어떻게 이렇게 빨라진 것일까? 10달이 지났습니다. 김득신은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친구들은 그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에게 공부 비법을 물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득신은 반에서 3번째 안에 드는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를 비웃던 친구들은 이제 그에게 공부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반복 끝에 이해한 내용인지,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신기해했습니다. 김득신의 설명은 훈장의 설명보다 더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복잡한 개념을 쉬운 말로 풀어냈고 어려운 부분을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수십 번의 반복 끝에 이해한 방법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김득신은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훈장은 놀라움을 넘어 감동했습니다. 학문에 소질이 없다고 판단했던 아이가 이제는 서당의 자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김득신은 서당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습니다. 훈장은 그를 자랑스러워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득신을 보라고 타고난 재능이 전부가 아니며 매일의 노력이 쌓이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술잔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술이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친척들은 모임에서 김득신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는 김득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장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김득신과 함께 책을 읽으며 토론을 즐겼습니다. 사촌 형들은 이제 김득신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김득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소중히 읽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져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5번만 읽어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김득신의 나이 15. 한양에서 가장 큰 과거 준비 학원이 모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백 명의 수재들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소문난 영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자리였습니다. 각 지방에서 신동이라 불리는 아이들, 어려서부터 책을 수천 권 읽었다는 아이들, 시를 지으면 어른들도 감탄한다는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득신도 조용히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한 시간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복한 순간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아픈 날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의 내면에 단단한 기둥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빠르게 붓을 놀렸습니다. 영재라 불리는 아이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득신은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3번 읽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적인 암기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3년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며 익힌 내용들은 이제 그의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득신은 전체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3년 전만 해도 서당에서 꼴찌였다는 사실을, 거북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다는 소문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야말로 일취월장이로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날마다 이루고 달마다 나아간 결과가 이것이로다. 훈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김득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고 스승인 자신이 그를 포기하려 했었지만 제자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득신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배운 것은 단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나아지는 것, 이번 달이 지난달보다 발전하는 것. 그것만 지키면 1년 후, 3년 후, 10년 후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느리다고, 다만 멈추지 않을 뿐이라고. 그로부터 7년 후, 김득신은 22살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장원급제는 아니었지만 당당히 문과에 합격했습니다. 전체 수석은 아니었지만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나온 그를 아버지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득신이는 집안의 자랑이라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김득신은 그 순간 떠올렸습니다. 12살 때 우물가에 앉아 올려다보던 밤하늘을, 그날 다짐했던 말을, 포기하지 않겠다던 그 다짐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촛불을 켰던 그 순간들을. 관직에 오른 김득신은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운 일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복잡한 송사도, 어려운 정책도 그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조정에서는 대책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신하는 급히 다른 지방에서 곡식을 가져오자고 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창고를 여러 곡식을 나눠주자고 했습니다. 김득신은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백성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자고, 누가 얼마나 굶주리는지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하들은 너무 느린 방법이라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김득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 집 한 집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누구에게 얼마의 곡식이 필요한지, 어느 마을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명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른 지역은 급히 대책을 세우느라 혼란스러웠지만 김득신이 맡은 지역은 질서정연하게 구호가 이루어졌습니다. 낭비도 없었고 누락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김득신을 신뢰했습니다. 사람들은 김대감을 칭송했습니다. 신속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일도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일취월장, 날마다 이루고 달마다 나아가는 삶. 그것이 김득신의 인생이었습니다. 70세가 된 김득신은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관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의 서당을 열었습니다. 찾아온 학생들에게 그는 항상 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재능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라고, 오늘보다 내일, 이번 달보다 다음 달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고, 그 작은 발걸음이 쌓이면 언젠가는 상상하지 못한 곳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울먹이며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너무 느리고 다른 친구들은 벌써 다 이해했는데 자기만 뒤처져 있으며 학문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것 같고 친구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득신은 그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자신도 그 나이였을 때 똑같았고, 아니, 그보다 더 느렸다고, 서당에서 꼴찌였고, 거북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훈장이 부모님께 학문을 포기하라고 권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학생은 놀란 눈으로 김득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존경받는 김대감이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득신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한 페이지씩 정복했더니 3년이 지나자 서당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어 있었다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과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비결이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하겠냐고,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겠냐고. 김득신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고 말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단 하루도 빠지면 안 되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그러면 1년 후에 너는 지금의 너를 비웃을 정도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학생도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득신은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득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마당의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새싹이 오늘은 조금 더 자라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조금 더 자랄 것입니다. 한 달 후면 푸르른 잎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1년 후면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을 드리울 것입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무도 사람도 세상의 모든 것이 같은 이치로 자란다는 것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매일의 작은 성장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서당 마당에 눈이 한 자나 쌓였습니다. 학생들은 눈을 치우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을 언제 다 치우냐고, 해가 지기 전에 끝낼 수 있겠냐고 걱정했습니다. 김득 씨는 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각자 앞에 있는 눈만 치우라고, 한 삽 한 삽 정성껏 치우라고, 멀리 있는 눈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눈에만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말대로 했습니다. 각자 자기 앞에 눈을 한 삽씩 떴습니다. 멀리 쌓인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눈만 치웠습니다. 한 삽, 또 한 삽, 계속해서 한 삽씩. 해가 지기 전 마당의 눈은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많은 눈을 다 치운 것일까? 김득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취월장이라고. 한 번에 모든 눈을 치우려 하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 삽씩 꾸준히 치우면 어느새 마당이 깨끗해진다고. 학문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김득 씨는 학생들과 함께 텃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작은 씨앗들이 흙 속에 묻혔습니다. 학생들은 물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정말 싹을 틔울까요? 언제쯤 열매를 맺을까요? 김득 씨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면 된다고. 씨앗은 흙 속에서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을 거라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고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지루해했습니다. 정말 싹이 틀까요? 우리가 헛수고를 하는 건 아닐까요? 김득 씨는 인내심을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난다고, 하지만 반드시 일어난다고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학생들은 환호했습니다. 나왔어요. 싹이 났어요. 김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거라, 씨앗은 흙 속에서 매일 자라고 있었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한 달 후, 싹은 작은 모종이 되었습니다. 2달 후, 모종은 푸른 줄기로 자랐습니다. 석 달 후, 꽃이 피었습니다. 넉 달 후, 열매가 맺혔습니다. 학생들은 감탄했습니다. 김득 씨는 말했습니다. 학문도 이와 같다고.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물을 주고 보살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득 씨네 제자들은 하나둘 과거에 급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김득 씨처럼 느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기억력이 나빴습니다. 어떤 제자는 집안이 가난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갔다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다는 것. 어느 날 장년이 된 한 제자가 김득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금 고을의 수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취월장의 정신으로 살았더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매일 조금씩 백성을 위해 일했더니 백성들이 따라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의술을 익혔다고.
10년이 지난 이 마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원이 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신용을 쌓았다고, 작은 거래부터 정직하게 했더니 큰 상인들도 그를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득 씨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취월장의 정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득 씨는 80세를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이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김득 씨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과거에 급제한 날입니까? 높은 벼슬에 오른 날입니까? 김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은 12살 때 우물가에 앉아 다짐했던 그날이라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 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내린 결심 하나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김득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매일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매일 새벽 눈을 뜨고 어제보다 나아졌음을 느낄 때마다 행복했다고, 한 페이지를 완벽히 이해했을 때마다 기뻤다고, 한 달 전에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졌음을 확인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득 씨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성공을 꿈꾼다고, 장원급제를, 높은 벼슬을, 큰 부를 원한다고, 하지만 진짜 성공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지는 것이라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도달해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김득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85세의 나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다시 한번 12살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소년을, 그 소년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린 결심은 옳았다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겠다던 그 다짐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은 내가 자랑스럽다고. 김득 씨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높은 관리들, 제자들, 마을 사람들, 그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이들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일취월장의 화신으로,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삶의 본보기로, 재능이 없어도, 느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스승으로, 그의 묘비에는 이름 옆에 내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일취월자. 오늘 이야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뛰어난 재능만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 이번 달이 지난달보다 발전하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인생을 바꿉니다. 김득 씨는 느렸습니다. 재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한 페이지씩 정복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아픈 날도 그는 일어났습니다. 3년 후, 그는 서당의 수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후, 그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확실하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어제보다 나아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작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삽의 눈이 모여 마당을 깨끗하게 합니다. 작은 씨앗이 매일 자라 큰 나무가 됩니다. 한 페이지의 공부가 쌓여 학자를 만듭니다. 1년 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3년 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을 비웃을 것입니다. 10년 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일취월장. 날마다 이루고 달마다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일치월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떠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치월장이라고 하면 막힘없이 승승장구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일치월장의 본뜻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꾸준한 노력을 강조하는 사자성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다음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공이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90세의 나이에 미친 짓을 시작했습니다. 집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을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말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가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후, 10년 후, 그 산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의 본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우공이산, 어리석을 우, 공경할 공, 온길이, 매산.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고대에 태행산 기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우공. 그의 나이는 이미 90세를 넘겼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는 백발이었으며 손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만큼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습니다. 우공의 집 앞에는 2개의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태행산과 왕옥산. 두 산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우공의 집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가려면 산을 빙둘러 가야 했습니다. 왕복 사흘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우공은 젊었을 때부터 이 산이 불편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려면 사흘, 친척을 만나러 가려면 사흘, 관가의 보리를 보러 가려면 또 사흘. 평생을 이 산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자식들도 손자들도 증손자들도 같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공은 집 앞에 서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산봉우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산은 여전히 거대했고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우공은 생각했습니다. 이 산만 없다면 마을까지 반나절이면 갈 수 있을 텐데. 자식들이 장 보러 가느라 사흘씩 걸리지 않을 텐데. 손자들이 학교 가는 길이 훨씬 가까워질 텐데. 그리고 문득 결심했습니다. 이 산을 옮기겠다고. 90세 노인의 황당한 결심이었습니다. 우공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 셋, 며느리 셋, 손자 12, 손녀 7,
증손자까지 합쳐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우공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산을 옮기겠다고, 매일 조금씩 흙을 파서 바다에 버리겠다고, 평생이 걸려도 좋고 대대손손 이어서라도 반드시 저 산을 옮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손자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우공의 아내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우공의 평생 동반자였고 70년을 함께 산 반려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남편을 말렸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인데 산을 옮기겠다는 것이냐고, 저 거대한 산을 어떻게 옮긴다는 것이냐고, 작은 언덕 하나도 옮기기 힘든데 저런 큰 산을 어찌 옮기겠느냐고 반대했습니다. 가족들이 동조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헛수고라고, 차라리 그냥 사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이을 것이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이을 것이며, 손자가 죽으면 증손자가 이을 것이라고. 자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산은 더 이상 커지지 않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평평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우공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결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공은 삽을 들었습니다. 90세의 노인이 산에 올랐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삽을 쥔 소나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공은 삽으로 흙을 떴습니다. 한 삽, 또 한 삽.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와 바다까지 걸어갔습니다. 왕복 하루가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바다에 흙을 버리고 다시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동안 우공이 옮긴 흙의 양은 고작 바구니 하나였습니다. 산의 크기에 비하면 티끌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손톱만큼도 줄어들지 않은 산은 여전히 거대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이 미쳤다고, 90세 노인이 산을 옮기겠다고 한다고, 하루에 바구니 하나씩 흙을 나르고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특히 지수라는 노인이 우공을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많이 읽었고 말도 잘했으며 계산도 빨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지수는 우공에게 말했습니다. 우공이여, 자네는 참으로 어리석구려. 90세의 나이에 남은 힘으로 산의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뽑지 못할 텐데, 하물며 저 거대한 산의 흙과 돌을 어찌 옮기겠는가? 헛수고일 뿐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우공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네야말로 어리석구려. 내가 죽으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있으며, 손자 아래 증손자가 있어 자손은 끝없이 이어지네. 하지만 산은 더 이상 커지지 않으니 파면 팔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찌 평평하게 만들지 못하겠는가. 지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산도 못하는 노인네라고, 저 산의 크기를 생각해보라고. 100년이 걸려도 모자랄 것이고 1000년이 걸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산에 올랐습니다. 삽을 들었습니다. 한 삽 한 삽 흙을 떴습니다.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바다까지 걸어가 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공이 옮긴 흙은 바구니 7개였습니다. 산은 여전히 거대했습니다. 티끌만큼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구니 30개의 흙을 옮겼습니다. 산은 여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바구니 90개의 흙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미친 노인네, 헛수고하는 늙은이. 하지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공의 아들 중 막내가 아버지를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산에 올라와 아버지 옆에서 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삽 뜨면 아들도 한 삽 떴습니다. 며칠 후 손자 하나가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자가 왔습니다. 증손자도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삽을 들고 와서 함께 흙을 떴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공의 가족 중 10명이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하루에 옮기는 흙의 양이 바구니 10개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옮긴 흙의 총량은 바구니 3,600개였습니다. 산의 한쪽 모퉁이가 조금 깎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젊은이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감동받았습니다. 저 노인은 정말로 산을 옮기고 있구나. 느리지만 확실하게. 젊은이는 다음 날부터 우공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도 왔습니다. 친구의 형제도 왔습니다. 이웃집 청년도 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0명이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젊은이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모두가 삽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옮기는 흙의 양이 바구니 100개가 넘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30명이 와도 소용없다고, 100명이 와도 부족하다고, 저 산은 너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3년이 지났습니다. 산의 모퉁이가 눈에 띄게 깎여 나갔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산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공이라는 노인이 정말로 산을 옮기고 있다고. 이웃 마을에서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합류했습니다. 나도 돕겠다고. 우리 마을에도 불편한 산이 있는데 당신의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며 삽을 들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 먼 곳에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심지어 다른 고을에서 온 사람들까지. 하루에 옮기는 흙의 양이 바구니 1000개를 넘었습니다. 산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우공은 이제 95세였습니다. 더 이상 직접 삽을 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산에 올라와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우리는 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산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산 너머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다고 비웃었던 노인이 정말로 산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비웃던 지수가 왜 왔을까?
지수는 우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자신이 정말로 어리석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공은 지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하면 된다고, 늦지 않았다고, 우리 함께 이 일을 마무리하자고.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지수는 가장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때 가장 크게 비웃었던 사람이 가장 헌신적인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산은 거의 평평해졌습니다. 이제 집에서 마을까지 반나절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사흘이 걸리던 길이 반나절로 줄어든 것입니다. 우공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산에, 아니 이제는 평평해진 땅에 나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지막 흙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바구니에 흙이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산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옮겨졌습니다. 태행산과 왕옥산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평평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해냈다고, 정말로 해냈다고 외쳤습니다. 우공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90세에 시작한 일을 100세에 완성한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음식과 술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공을 에워싸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90세의 나이에 어떻게 산을 옮기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공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다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셨습니까?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힘들었다고, 매일 산에 올라 삽을 들 때마다 몸이 아팠다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쓰러질 것 같았다고, 사람들이 비웃을 때 가슴이 아팠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산 너머를 꿈꿨다고, 내 자손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길을 상상했다고, 그 꿈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수가 나섰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공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계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자신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우공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우공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리석고 모두 지혜롭다고,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 것이고, 그 꿈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불가능해 보여도 시작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잔치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을, 처음 산에 올랐던 날을, 바구니를 들고 바다로 걸어가던 길을, 조금씩 낮아지는 산을 보며 느꼈던 감동을 회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공은 평평해진 땅 위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10년 전 이곳에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리던 산이 이제는 사라지고 평평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공은 멀리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집에서 마을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인들이 짐을 지고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우공은 미소 지었습니다. 해냈구나. 정말로 해냈구나. 한 달 후, 우공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00세 1개월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평화로웠습니다. 할 일을 다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마을, 먼 고을,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우공을 추모했습니다.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이라 칭송했습니다. 우공의 무덤은 산이 있던 자리, 아니 평평한 땅이 된 그 자리에 만들어졌습니다. 비석에는 네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우공이산.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공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때마다 우공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우공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0년 후 우공의 증손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정말로 산을 옮겼나요?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증손자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평평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때 거대한 산이 있었다고, 할아버지께서 90세의 나이에 그 산을 옮기기 시작했다고, 1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해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겠구나. 500년 후 우공의 무덤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큰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어려운 도전을 앞둔 사람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 그들은 우공의 무덤 앞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우공처럼 끝까지 해내겠다고. 1000년 후 우공의 이야기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책에 실렸고 노래가 되었으며 연극으로 공연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우공이산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내 형편에 무슨 공부냐고, 불가능한 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소년은 우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겠다고, 매일 조금씩 배우겠다고,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끝까지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또 우공이 나타났다고, 미련한 짓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했습니다. 매일 공부했습니다. 한 페이지씩, 한 글자씩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소년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우공이산의 정신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마을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의원은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낫기 힘든 병이라고,
비싼 약을 먹어도 소용없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책을 읽어 의술을 익혔습니다.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사람들은 헛수고라고 비웃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일어서신 것입니다. 의원들이 불가능하다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우공이 산의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산도 옮길 수 있는데 병 하나 못 고칠 리 없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했고 가족들은 흩어졌으며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재기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장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은 고작 몇 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팔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신용을 쌓아갔습니다. 1년 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3년 후 가게가 번창했습니다. 5년 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10년 후 다시 큰 상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상인은 말했습니다. 우공이 산을 옮긴 것처럼 나도 빚이라는 산을 옮겼다고. 한 푼 한 푼이 모여 산을 옮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공의 이야기는 이렇게 1000년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때, 누군가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 비웃음을 받을 때, 사람들은 우공을 떠올립니다. 우공의 고향 마을은 이제 번성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평평해진 땅 위에 수많은 집이 들어섰고 넓은 길이 만들어졌으며 시장이 열렸습니다. 한때 산 때문에 고립되었던 마을이 이제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우공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손에 삽을 든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동상 아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매년 봄 마을에서는 우공 기념제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동상 앞에 모여 우공을 기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다짐을 나눕니다. 한 농부는 말합니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겠다고 10년이 걸려도 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한 학자는 말합니다. 어려운 책을 완역하겠다고 매일 한 페이지씩 번역하여 언젠가는 완성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한 장인은 말합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들겠다고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라도 완벽한 것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한 어머니는 말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매일 조금씩 사랑과 지혜를 가르쳐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겠다고 맹세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어떤 산은 거대하고 어떤 산은 작습니다. 어떤 산은 눈에 보이고 어떤 산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우공처럼 삽을 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공을 어리석다고 불렀습니다. 90세 노인이 산을 옮기겠다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다니, 헛수고를 하다니. 하지만 진짜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꿈을 꾸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진짜 어리석은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단정 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공은 산을 옮겼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단 한 사람, 9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삽질이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산이 있습니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약점. 그것이 여러분의 산입니다. 그 산을 보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삽을 드시겠습니까? 우공은 90세에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아직 충분합니다. 우공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혼자였지만 그의 의지에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누군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공은 하루에 바구니 하나씩 흙을 옮겼습니다. 작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 산을 옮겼습니다. 여러분도 작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면 충분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순간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겼습니다. 여러분도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속도로.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첫 삽을 들어 올리십시오. 우리는 오늘 일치월장과 우공이산이라는 두 가지 성공의 열쇠를 만났습니다. 일치월장은 당신의 삶을 하루하루 작은 노력으로 꾸준히 채워 넣는 성장의 속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공이산은 비록 그 목표가 거대하고 비웃음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대를 이어 지속하는 의지의 영속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 한 번의 기적이나 천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득신처럼 매일 붓을 드는 끈기에서 시작하여 우공처럼 산을 옮기겠다는 장기적인 믿음으로 완수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거대한 산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산을 옮기기 위해 오늘 당신이 들어야 할 곡괭이는 또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좌절에 대한 단호한 힘이 되고 당신의 매일의 노력에 굳건한 믿음을 더하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설정해 놓으시면 앞으로도 어려운 사자성어에 대한 우화를 재미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